충격 고백. 드디어 밝혀진 은호의 비밀. 단 한 줄의 대사, 단 한 장의 서류가 그들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어버린 순간이었죠. 오늘은 그 치열했던 심리와 숨겨진 갈등까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사건의 불씨는 은호의 동생, 지강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강호는 투자금을 훔치려 집안을 뒤지다가 부모님의 서류를 보게 되면서 누나 지은호가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서류 위에 찍힌 단어 하나, 입양. 순간 그의 눈빛이 굳어지고 숨이 목구멍에 걸려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 단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평생 자신을 짓눌러온 답답함, 누나 지은호에게 밀려 늘 뒤에 서 있던 서름,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는 서운함이 한꺼번에 폭발하는 불씨가 되었습니다. 종이를 쥔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그의 얼굴은 곧 분노로 물들었습니다. 친누나가 아니라는 충격 때문인지 그는 은호에게 자신 때문에 부모님께 못 받은 게 많다며 억지를 부리고 울분을 삼키지 못한 채 목소리를 터뜨렸습니다. 너 친누나도 아니면서 그동안 나한테 갑질한 거냐? 강호는 대놓고 막말을 퍼붓습니다. 그 한마디는 날카로운 칼날처럼 은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순간 공기는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은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은 달싹였으나 어떤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뺨이 굳어갔습니다. 평생을 붙잡아온 정체성, 딸, 누나, 가족이라는 이름이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강호의 분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치 그동안 억눌린 감정을 모두 쏟아내듯 은호를 향해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그 순간 은호는 속으로 되묻습니다. 내가 진짜 가족이 맞을까? 나는 누구였을까? 동생 강호의 말은 은호의 심장을 옥죄며 숨을 막히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족 갈등의 새로운 불씨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성이는 계산적으로 지은호에게 접근하며 마침 창밖으로 은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은호의 모습은 불의를 보고 지나치지 못하는 선함 그 자체였습니다. 성희의 시선은 그 자리에 꽂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그녀의 입술에서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친모가 고성이라는 진실까지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짧지만 파괴력 있는 그 한 문장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라 고성의 스스로가 느끼는 오랫동안 눌러온 죄책감, 그리고 애써 덮어왔던 비밀의 그림자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성희의 차가 멀어져가는 순간 은호는 단순히 입양된 아이가 아니라 성희와 깊게 얽힌 과거 속에서 태어난 아이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고성희의 차가 멀어져간 뒤에도 은호의 마음은 무너진 채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귓가에 울리는 강호의 목소리는 마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리는 듯한 생각에 휩싸였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가 풀리던 순간 결국 그녀는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놀라 눈을 크게 뜬 그는 지체할 틈도 없이 은호를 등에 업었습니다. 어깨에 닿은 은호의 체온은 차갑고 가벼웠습니다. 숨이 가파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성재는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쏟아지는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땀방울이 흘러내리고 입술은 바짝 말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며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거칠게 내뱉은 한마디.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은 은호에게 닿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단순한 위로가 아닌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다짐이었기 때문입니다. 성재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고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지혁이었습니다. 그는 우연히 그 현장을 마주하게 되었고 순간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멀어져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지혁은 감정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연민일 뿐이야.
책임감일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지만 그 부정이 오히려 더 큰 혼란을 불러왔습니다. 성재의 직설적이고 뜨거운 행동 앞에서 자신의 서툰 감정 표현이 더욱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 장면은 두 남자의 대비를 극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성재는 감정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한마디처럼 그는 행동과 말로 은호에게 직진합니다. 반면 지혁은 자신의 마음을 꾹 눌러 담은 채 서툴게 숨깁니다. 무심한 척, 냉정한 척하지만 결국 마음은 은호에게 향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잠시 후 은호는 병원에 도착해 치료를 받으며 겨우 안정을 되찾습니다. 그 곁을 묵묵히 지키는 성재의 눈빛은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병실 밖 복도에서 조용히 앉아있던 지혁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지도 못한 채 손끝만 만지작거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머뭇거리는 걸까? 왜 다가가지 못하는 걸까? 지혁의 내적 갈등은 더 깊어져 갔습니다. 성재는 다시 한번 은호를 향한 진심을 드러냈습니다. 손에 작은 영양제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 널 끝까지 지킬 거야.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없었고 말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반대로 지혁은 다른 방식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은호가 잠든 틈을 타 흐트러진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론 밤새지 마라.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걱정과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는 차갑게 들릴지 몰라도 행동으로는 누구보다 은호를 세심하게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두 남자의 태도는 극명히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뜨겁게 직진하고 다른 한 사람은 차갑게 숨깁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은호를 향해 있었습니다. 은호는 이 두 가지 사랑의 방식 사이에서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새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이었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게 성재의 팔에 팔짱을 끼며 다가왔습니다. 순간 성재는 당황해 동작이 굳었고 그 장면을 지켜본 은호의 눈빛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불편함과 질투가 동시에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가볍게 지나칠 수 없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삼각관계로 불붙었던 감정의 불씨가 이제는 사각관계로 확장되며 더 큰 파국을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질투, 집착이 얽히면서 관계의 긴장감은 걷잡을 수 없이 고조되었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싸늘했습니다. 강호의 눈빛은 분노와 상처로 뒤섞여 있었고 은호는 힘없이 고개를 떨군 채 숨조차 제대로 고르지 못했습니다. 그 정적을 깨뜨린 건 강호의 차갑고 거친 목소리였습니다. 돈 내놔. 아니면 집에서 나가. 그 한마디는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눌러왔던 열등감과 상처, 그리고 자신이 가족 안에서 늘 은호에게 밀려 있었다는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강호는 은호를 바라보며 더 날카롭게 몰아붙였습니다. 엄마, 나랑 은호 중 하나만 선택해. 둘 다는 안 돼. 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한없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구도 쉽게 말을 꺼낼 수 없었고 오직 시계 초침 소리만이 귓가를 때렸습니다. 어머니의 손은 떨렸고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아들을 잃을까 두려운 마음과 은호를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 속에서 충돌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힘겹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은호를 지킬 거야. 그 말은 은호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선택받았다는 감각, 누군가 자신을 지켜주려 한다는 울컥함이 가슴 깊은 곳에서 솟아올랐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또 다른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이 집을 더 망가뜨린 건 아닐까? 죄책감이 안도와 뒤섞이며 은호는 눈물을 삼켰습니다. 강호의 얼굴은 절망으로 일그러졌다가 곧 분노로 뒤틀렸습니다. 그는 씩씩거리는 숨을 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집은 끝났어.
그리고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에 남겨진 가족들의 심장은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은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안도와 죄책감, 슬픔이 뒤섞여 눈물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그 순간에도 은호 곁에는 두 남자가 있었습니다. 지혁은 서툴지만 묵묵히 곁을 지켰습니다. 흩어진 서류를 가지런히 정리하며 낮게 말했습니다. 앞으론 밤새지 마라. 투박하게 들리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녀를 지키고 싶은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반대로 성재는 감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청심환이며 영양제를 건네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나, 널 끝까지 지킬 거야. 은호는 두 남자의 다른 방식의 사랑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지혁은 마음을 숨겼고 성재는 뜨겁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두 사람 모두 은호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그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계는 곧 새로운 균열을 맞이합니다. 지혁의 여동생 이수빈이 아무렇지 않게 성재의 팔에 팔짱을 낀 것입니다. 그 순간 성재는 잠시 굳었고 은호의 눈빛은 흔들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설명하기 어려운 질투와 불안이 피어올랐습니다. 삼각관계로 불붙었던 감정의 긴장은 이제 사각관계로 확장되며 더 큰 불꽃을 예고했습니다. 동시에 박진석의 집안 분위기도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박진석은 과거 아내에게 버림받은 상처를 안고 살아왔고 새어머니 고성희는 은호의 출생 비밀과 깊게 얽혀있다는 의심이 짙어졌습니다. 성희가 차 안에서 내뱉었던 그 한마디를 잊을 수 없습니다. 내 뱃속에서 저런 애가 나왔다고. 만약 그 말이 진실이라면 은호와 성재의 관계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금기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은 순식간에 금지된 감정으로 변할 것이고 가족의 이름은 더 큰 족쇄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제 은호의 마음속에는 더 깊은 상처가 자리 잡았습니다. 나는 누구였을까? 나는 진짜 가족일까? 라는 질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버티게 해주는 건 의외로 아주 작은 것들이었습니다. 성재의 등에 엎였을 때 느꼈던 안정감, 지혁이 흐트러진 서류를 말없이 정리해주던 순간, 말보다 행동이 전해주는 따뜻한 온기가 무너진 마음 위에 작은 기둥을 세워주고 있었습니다. 지혁 역시 심리적 갈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는 끝까지 이성을 이유로 자신을 다잡으려 했습니다. 이건 연민이야. 책임감일 뿐이야. 그렇게 되뇌었지만 성재가 은호를 챙기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심장은 미세하게 웅크렸습니다. 부정할 수 없는 감정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반대로 성재는 이미 마음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넌 혼자가 아니야. 라는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닌 스스로 지켜내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은호를 향하는 두 남자의 사랑은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충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호는 그 사이에서 점점 더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은 한 가지 질문으로 모아집니다. 은호의 출생 비밀은 정확히 무엇일까? 그 진실은 지혁과 성재, 두 남자의 선택을 어떻게 바꿀까? 가족을 버릴까? 사랑을 택할까? 누구의 배신일까? 드디어 밝혀진 은호의 진짜 정체는 무엇일까? 저는 다음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